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핫탭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오늘장을 빼고 나면은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요. 올해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이 아마 디커플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모습이 쭉 이어졌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돌아온 뉴욕 증시 분위기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여전히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50번째로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증시 마찬가지로 니케이 지수가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올해 들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또 배당나기를 맞아서 1990선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배당나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에서 배당금만큼 시가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일단 오늘까지 현재까지 오전장에서의 움직임은 크지 않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끝까지 변동성에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10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2013년도 거래일도 이제 딱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박스권 내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행보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미 증시는 랠리에 랠리를 계속 거듭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배당나기를 맞아서 또 한 번 2000선 앞에서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현재 시황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배당나기를 맞아서 소폭의 조정을 맞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나기를 감안한다면 이론지수 대비 20포인트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론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4.03포인트 하락하면서 1995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8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8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소폭 90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1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 오늘 눈에 띄는데요. 67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형보다는 아우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현재 490선 위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 끝까지 490선이 지지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54포인트 오르면서 491선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비슷한 그림을 엿볼 수 장 초반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개인 20억 원 그리고 기관 4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70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28포인트 빠지면서 14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 3인방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6,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입니다. 2%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7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갖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48% 오르면서 10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1% 이상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부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 흐름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면서 37,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홈쇼핑주 장 초반에는 하락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특히 GS홈쇼핑이 1%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조정을 받았던 CJENM 오늘은 0.34% 오르면서 29,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 방통위로부터 제재가 들어오면서 1% 이상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어제 소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6% 상승하면서 1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은 1,050원대 후반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말 내고 물량 출회와 함께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하방 경직성이 탄탄한 만큼 그만큼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원 40전 하락하면서 1,057원 9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주부터 살펴보죠. 배당 나기를 디데이를 맞아서 이 고배당주가 동반 약세 흐름을 연치 못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당 나기를 맞아서 그다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SK텔레콤도 3%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나기에 따른 영향과 함께 또 통신주에서 제재가 더해지면서 그 우려감에 오늘 약세를 연치 못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LG U+, KT 모두 1%에서 많게는 3%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NH농협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기대감으로 전일 급등했던 주가가 하루 만에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H농협증권 판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 빠지면서 4,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부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동부하이텍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에 닷새째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진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벌크선 매각을 통해서 3천억 원에 가까운 유동성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15% 이상 올랐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훌쩍 뛰어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7,3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내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의 신주 상장한 첫날 LG 웰페어 그리고 솔드에타가 모두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웰페어는 복지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루에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에타도 오늘 강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상장한 첫날 동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가 앨범을 100만 장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5% 상승하면서 현재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특징주 테마주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트미인주 시즌2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곡차곡 3%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 미인주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참 아쉬운 상황에서 기관이 어제까지 16거래일째 매수를 지속했었죠. 오늘장 배당락인 오늘은 살짝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관이 지금까지 사왔던 종목은 어떤 것인지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5년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장중 105엔대를 돌파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도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조 기조 얼마나 더 이어질지 그래도 오늘 오르고 있는 자동차주의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배당락일인 오늘 이론상으로는 배당락을 기준으로 배당금만큼 시총이 줄어서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배당을 노린 투자가 적었던 만큼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피 현재 1990선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참 아쉬운 상황인데 기관이 어제까지 16거래일째 매수를 지속했습니다. 일단 오늘 배당락일 영향도 있어서인지 기관의 매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왔던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기관들이 언제부터죠? 12월 4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계속 이어져 왔는데, 자, 오늘 매도세가 지금 현재 788원, 800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옵니다. 사모펀드 쪽을 제외하고선 전부 다 이제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도 다 매도세를 좀 취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당연히 이제 배당 받았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우려감을 제가 조금 너무 크게 갖지 마시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확실한 포인트는 기관들이 오로지 배당받기 위해서 주식을 산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내년 실적이 그래도 기대가 되는 종목군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았거든요. 자, 먼저 그래도 배당을 보고서 매수한 종목들 보자면요. SK텔레콤, 그다음 포스코 등이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최근에 꾸준하게 조금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SK텔레콤을 좀 살펴보자면, 주가 추이와 마찬가지로 또 꾸준하게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 자체가 60만 주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 개인들과 외인들 물량을 다 빼먹는 흐름에서 오늘은 조금 매도세가 나가는 것 같지만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역시나 조금 강한 배당주 중에 하나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수급상 살펴보자면은 계속적인 어제까지 매도세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역시나 좀 하락하는 이유를 들자면 배당락에 대한 어느 정도 싸게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잡았던 물량에 대해서는 굳이 매도를 안 하고 가져가는 거고요. 좀 이전에 좀 바닥권에서 잡았던 물량들을 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없이 보시면 되고, 약간의 조정 이후에 상승을 가져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갈지자 형태로 주가가 가듯이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와준다면요, 매수 포인트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매력적이고, 또 하나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담았지만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계속해서 엔저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이제 5년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105엔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125엔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 어디까지 오를지 지금 점치기는 어렵겠지만 당분간은 엔저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지만 오늘장에선 1% 정도 전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 시간을 통해서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주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할 때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엔달러에 대한 얘기도 제가 110엔대까지는 갈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최고점 105엔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얼마나 더 갈까요? 일단 일본 BOJ에서 돈을 더 풀어주고 있어요.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또 재밌는 점은요, 지금 일본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그러니까 14년이죠. 14년 때 이슈 자체가 선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할 거예요. 아마 돈을 더 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125엔대까지도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주는데요. 내년에요. 네, 그렇죠. 1차적으로는 한 110엔대까지는 열려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받겠지만, 근데 이미 현대나 기아차가 반등을 주고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이미 그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다 받은 모양으로 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은 단기간으로 상승을 주는데 크게 아주 장기간이 아니라 짧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5% 정도요.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길게 보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짧게 20에서 돌파하는 그런 시점 보시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는 나쁘진 않은데 부탁드리는 것은 23만원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요,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코스피 쪽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요, 2008년 이후부터 해서 4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영업이익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도 그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짧게 치고 나오시고요. 현금 확보하신 이후에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제 코멘트 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죠. 이제 현대기아차 엔화에 대한 악재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는데 4분기 실적 쇼크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기아차 분할 매수 사인을 이미 드렸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반등만 노리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배당락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때문에 기관의 매도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수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0선대 유지하고 있는 것 오히려 강한 사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종목별로 보자면은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배당락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들 자체가 많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반드시 내일장이 아니죠. 자, 다음 주 마지막 장은 플러스권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매수를 하시고,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1월 2일 같은 장에서 정리하시는 단계적인 전략도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배당락 자체 말씀드려보자면요.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배당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수 기회 자체를 매수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오늘 은행주들 대부분 다 1에서 2%씩 다 밀려주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순이자 마진 부분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조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루 이틀 더 나올 경우에는요. 무조건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포인트 잡으셔야 되고요.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 그중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SK텔레콤 3.6%, KTNG 4.3%, KT 2% 빠지고 있는데 배당락에 대한 영향 때문인데요. 네.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작년에 KT랑 정반대 흐름 보여줬었는데 배당락 이후부터 해서 하루 조정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치고 올라갔거든요. KT 같은 경우는 빠졌지만,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조정폭 잘 대응하시고 즐기시고 공포에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보니까요. 배당락 이후에 하루 정도 조정 더 받았다가 바로 반등하는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락일에 대한 영향, 종목의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37,000원대까지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조금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는 종목이었는데요. 다시 오늘장에 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36,000원대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사인을 이미 주셨었어요. 네, 그렇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35,000원 내려오면 사라고 사인 드렸고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다시 36,000원 내려오면 또 사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또 적중했죠. 자, 이거는 그냥 21선 타고 가는 흐름 자체가 제가 잘 맞춘 게 아니고요. 그냥 흐름 자체가 SK하이닉스는 21선 깨고 내려가고 난 이후부터 항상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제가 이용한 겁니다. 단지 SK하이닉스는 그런 포인트 잘 맞아 떨어졌던 그런 항상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를 제가 이용했던 거고요. 지금부터 상승을 가져온다면요. 저는 이번에 상승폭은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충분하게 한 38,000원 이상까지도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잘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얼마입니까? 44,000원, 45,000원, 4만원대 중반입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요. 21선 보십시오. 21선 보시고서 다시 내려올 때 요런 포인트, 요 선을 그어드릴게요. 요런 포인트를 보이시죠? 요런 포인트에서 주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갈 건데요. 이 포인트까지 내려와서 깨지고 내려갈 때는 매수를 다시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예상치보다 조금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하셔서 한 42,000~43,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해보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겠네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해볼까요? 무리는 아닌데요. 분명히 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때 신규 최대한 좀 싸게 사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무리는 없는데 짧게 기간을 말씀드려보자면은 4만 원 정도까지는 한 1, 2개월
안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네. 잘 판단하시고서 대응하시면요. 한 10% 정도 재밌게 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연말 11월, 12월에 그 상승 속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2개월 안에 4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조정 나왔을 때 싸게 신규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SK 하이닉스 한번 진단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장의 핫 키워드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요. 차트 민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AS부터 받아봐야겠죠. 지난 종목들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루멘스도 홀딩 어제 말씀해 주셨었고요. OCI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SM도 목표가 거의 다 온 상황이고요. 하림은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 네 종목 빠르게 진단 받아볼까요? 네, 자, 루멘스 걱정 없고요.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종목 기사가 아니고 보고서 중에 서울 반도체 좋다, 매수해라 이런 기사가 많았어요. 네. 루멘스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고 가십시오. 정말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OCI가 목표가 갔습니다. 18만 5,500원 지금 터치하고서 갔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했죠. 매도하셔도 괜찮고요.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방송 특성상 3% 수익이죠.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들고 축하드립니다. 가시는 분들은 한 어느 정도로 목표가 세워볼까요? 한 19만 원 이상까지는 무리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드실 분들은요.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겠다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SM이죠. 우리 엑소 100만 장 돌파. 어제 제가 엑소 화이팅 외쳤는데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갈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한 호가를 못 갔는데 충분하게 갈 거니까 걱정 마시고서 이 종목도 잘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하림인데요. 하림이 지금 추천한 이후 오늘 갑자기 급락을 하네요. 깨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기간 매도세 강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3%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바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하림이었는데요. 원칙은 원칙대로 손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차트 민주 시즌2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역시나 조금 대형주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큰 거 가지고 나왔고요. 조금 작은 것보다는 제가 오전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추천을 드릴까 하고요. 오후에는 수급이 좋은 중형주, 대형주 섞어서 좀 추천드릴 테니까요. 오후 3시 방송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더 이상 악재 소멸이라는 판단입니다. 주가 바닥치고 상승해주면서 21선 타고 가는 흐름, 21선 타고 가는 종목들이 한번 치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요. 주가 한번 치고 갈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 나와주면서 13,500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흐름 굉장히 좋죠.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대응하시고요. 현재가 보자면요. 지금 12,350원, 12,400원 부근인데요. 매수가 자체는요, 12,350원입니다. 12,350원에 걸어두겠습니다. 12,350원에 걸어두고요. 안 사지면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12,350원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트 미인주는 두산 인프라코어였습니다.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봤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략 메모해 두셨다가 함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핫한에서 금요일만 만나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박 PD의 드림마이 시간 함께 하는데요. 네, 오늘 박 PD의 드림마이 주인공입니다. 핫한의 담당 PD 박정호 PD, 그리고 박정호 PD의 코치님이시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을 제외하고는 이제 2013년 올해 증시도 딱 한 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모두 보냈는데요. 올해 증시 되돌아보니까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을 때 국내 증시는 올해 시초 지수 부분을 지켜내는데도 버거워하는 움직임 계속 나타났는데요. 오늘장 배당락일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0선대 2,000원 조금 아쉽지만 0.1%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연말 산타랠리는 조금 아쉽게 사라진 상황이지만 1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내년 2014년도 증시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내년 증시 어떻게 보세요? 먼저 여쭤볼게요. 예, 내년 시장도 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초에 대한 부분들, 미국 시장, 미국 쪽을 좀 보게 되면 부채 한도 부분들의 협상 부분들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일단 그 부분들만 제외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상승 추세 때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큰 시세가 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좀 상당히 좀 많을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희망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올해 이제 박 PD님 코치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가 하는 지금 어떠신가요? 내년도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뭐 내년도 항상 똑같습니다. 네. 뭐 시장 열리면 좀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장 네. 마감한 이후에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마음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게 된다라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정호 PD님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꿈은 이뤘잖아요. 네.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이제 멘토님 덕분에 예. 그 회식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저 이제 담당 PD님께서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갖고 이제 담당 방송 PD가 이제 박정호 PD님이 예, 금요일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네. 그래서 그 기회로 이제 방송 출연도 하게 되고 참 이번 한 해는 정말 네. 뜻깊은 한 해가 되어서요.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올 한 해 하튼 박 PD의 드림아이 하면서 정멘토님보다 우리 담당 PD, 하튼의 담당 PD 박정우 PD 인기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 PD의 드림아이 포트폴리오 지금 상황 어떤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고 오늘 본격적인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박정호 PD의 드림아이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 살펴볼까요? 실리콘웍스 10%, 메일유업 10% 마찬가지고요. 대우인터내셔널 15%, 한국가스공사가 7.5%, 현금 비중은 57.5% 조금 넉넉하게 담고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1.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미도달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리콘웍스 마이너스 1.6% 정도 손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메일유업 3.2%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1.0%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12월에 저희가 12월 2일에 편입했었던 한국가스공사는 추가 매수 가격, 제시하셨던 추가 매수 가격이 아직까지는 미도달된 상태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AS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박정호 멘토님,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신가요? 일단 박정호 멘토님이란다. 일단 가장 네. 궁금한 거는 이제 OCI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OCI를 매수가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셨으면 편입돼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멘토님, OCI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OCI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전에 김선희 멘토께서도 일단 언급을 좀 해주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이 저항대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태양광에 대한 업황 이 부분들은 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에 실패를 하였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그 4분기에 그 점에 악재가 한번 나왔던 그 부분이 전혀 이제 영향이 없다라는 리포트가 다시 나오면서 다시 급등을 했는데요. 이 한국가스공사 그러면 다시 추가 매수로 기회로
봐도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가격대가 오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합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65,900원 정도에 있습니다. 다음 주 내년 초 시장에 조금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냥 외바닥으로 가는 흐름들보다는 이중바닥을 좀 형성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에는 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포트의 7.5%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를 64,500원에서 63,500원 이 자리까지 오게 된다라면 12.5%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은 20% 비중을 좀 채워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현재 주가를 보니까 현재 지금 3%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멘토님이 뽑아주신 종목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41,250원 정도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도 매수해볼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요. 그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추격 매수가 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저항대로 좀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 41,000원대 초반권역입니다. 즉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따라 붙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금요일날 보시게 된다라면 박 PD의 드림아이에서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죠. 그때 그냥 깔끔하게 편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플 그 중국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실리콘웍스도 이제 지금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는 왜 실리콘웍스가 조금 타 업종보다는 이렇게 반응을 약간 못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왜 이러는 거죠? 그죠? 예, 답답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많이 먼저 빠졌습니다. 먼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이죠.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 부분 큰 박스권역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올해 연초에 시세가 났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리콘웍스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목 아마 상승 추세 때 이 박스권 뚫으면은 아마도 상당히 좀 탄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박스권역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제 주식은 장투 마인드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마인드로 좀 하게 된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 장투 마인드로 지금 매일 유업이 한 번에 저에게 눈물을 선사했던 이 매일 유업이 현재 지금 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멘토님. 역시 이게 장투 마인드로 기다리니까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중국 모멘텀으로 향후에 2014년도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일 유업을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이 현재 가격에도 조금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매수할 수 네. 있는지. 예, 지금 매일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역입니다. 거의 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61선 정도, 이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 자리대의 가격대를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약 한 44,000원 정도입니다. 44,000원 정도 때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즉,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은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주식은 조금 더 싼 가격에 한다면 분할 매수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한 현금을 가지고 났을 때,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싸게 잡을 것이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본, 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하프 베팅 정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하프 베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45,000원에 100주를 샀다면 그 다음에 44,000원권역에서는 2배수를 사는 겁니다. 200주를 사서 단가를 추가적으로 하향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게 된다면 단가는 단가대로 낮출 수 있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 주에 매수가 부분에서 전량 매도가 되었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이렇게 또 매도를 하고 나니까 한스바이오메도 또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미처 이제 대처 못하신 분들이나 한스바이오메를 장투 마인드로 지금 담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목표가 한번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얼굴 빨개지네요. 예, 지금 오늘도 1.3% 상승을 해주고 네. 있는데 우선적으로 손절이 안 나갔다라는 게 저는 위안을 일단 삼고 있습니다. 단기에 너무 급락이 나와가지고 일단 저도 좀 당황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앞자리 숫자는 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예, 일단 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게 좀 저항대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저항이 조금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시기죠. 그 조정을 받을 시기에 다시 한번 좀 편입을 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일단 잔머리를 쓰다가 좀 당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매수 포인트를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멘토님한테 돌발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번에 이제 오후 방송을 진행하실 때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 외국인들이 저가로 매물대에 이렇게 지박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잘 갈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종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뭐냐면, 정리를 잘못하신 거죠? 내년 시장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시세가 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대형 섹터에서도 나름대로 시세가 날 종목군들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흐름들이 뭐 20, 30%씩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100% 가까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대형주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내년에 시세가 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집이라는 부분들은 뭐 기간에 대한 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누적으로 얼마만큼 매수를 했느냐 이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핵심 포인트 이 부분들은 방송에서는 노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그 밥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는 오픈을 다 해드리지 못하고. 못하고 업종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관심 있는 업종 섹터. 내년에는 업종별로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종목별로 좀 봐야 되고 만약에 업종별로 좀 보게 된다면 내수 섹터가 그나마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은 무조건 같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014년에 대한 업종 전망까지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궁금하신 종목은 다 떨어지셨나 봐요. 제가 궁금한 종목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저는 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손절 처리가 된 종목이죠.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만도는 원래 이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매수가 부근에서 좀 안착을 돼 있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아픔을 줬던 부분들이 이 장대 음봉 목요일날 나왔던 12% 가까이 나왔던 이 부분들 때문에 손절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었는데요. 규정상 일단은 손절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자리대입니다. 즉 11만 8천 원짜리대죠. 241선 부근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즉 13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도는 나름대로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냐면은 중국 성장에 대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이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깊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차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중바닥을 형성을 한다라고 좀 보시고요.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한라의 만도 주식 처분 그리고 통상 임금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바닥을 조금 다져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인 접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박종호 PD님 포트폴리오 따라하시는 분들, 만도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AS 모두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박종호 PD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만도의 또 아픔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네. 또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에 쪽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관심 종목으로 오늘 찾아봤는데요. 오늘 뉴스 기사로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현대기아차가 해외 생산량이 4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11월까지 추세로 볼 때는 현대기아차가 현재 작년 대비 13%가 증가한 한 377만여 대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는 363만여 대였는데요. 지금 이 추이로 볼 때는 이제 올해 400만 대는 돌파가 확실시 된다고 하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자동차가 많이 생산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속품들도 당연히 많이 생산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큰 보석으로 본다면 그 보석을 이루게 해주는 작은 부속들이 더 저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완성체지만은 그 안에 부속분들은 현대모비스 부속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AS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수요가 부품주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모비스로 오늘 관심 종목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추이는 친환경차하고 그다음에 연비 개선인데 지금 현대기아차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개발을 지금 비용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력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현대모비스를 가져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얘는 현대차 주력 기종인 소나타가 교체가 됩니다. 그게 된다면 현대모비스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지난번에는 만두 한번 들고 오셨고 이번에는 또 욕심이 자동차 쪽으로 쏠리셔서 현대모비스 한번 들고 오셨는데요. 공부도 그만큼 많이 해오셨어요. 관심 분야인 만큼. 어떻습니까? 공부해온 성적은? 네, 일단 뭐 많이 공부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부는 많이 했다. 예, 현대모비스 참 좋은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서는 거의 뭐 대장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률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화가 급등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섹터에들은 상당히 자동차 쪽 섹터죠. 네. 직격탄을 좀 맞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115원에서 12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완성차 쪽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품 섹터 같은 경우들은 일단 선정을 했을 때 보게 된다면 현대 기아차의 상당 부분 그 매출의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좀 타격을 받을 수 밖에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해외차에 대한 부분들, 해외 이 메이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부품 섹터들 중에서는 다변화가 돼 있는지 이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거의 대장주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낙폭과대로 좀 빠질 만큼 빠져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들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에 신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현재 뚜껑을 열어봐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가 이제 새로 나왔었죠. 제네시스가 새로 나왔는데 좀 엇갈리는 평을 좀 갖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좋아졌는데 연비는 안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설득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저는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만도를 더 좋게 보고 있거나. 근데 뭐 오늘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오셨으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31만 6천원대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밀려 내려왔다가 저점이 깨지니까 하락 N자형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죠. 이 폭만큼 빠져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절반의 되돌림은 필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가 약 한 29만 6천원 정도대를 일단 나올 수가 있다.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목표가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약 한 30만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수가를 보게 된다라면 약
28만 원 정도대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상당히 짧게 제 저점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데요. 저점인 27만 5천 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짧게 손절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중은 약 한 20% 정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멘토님 지금 자막을 보니까 매수가 그럼 현재가에서 그럼 28만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현재가부터 28만 원 정도대까지 보시고 일단은 목표가는 좀 30만 원을 좀 타이트하게 잡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럼 현대모비스의 대안주격인 그럼 현대위아도 한번 짧게 한번 전략 한번 짜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현대위아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61선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박 PD님 보시게 되면 현대위아하고 모비스하고 어떤 부분들이 틀려지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현대위아는 낙폭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빠진 주식을 봅니다. 아, 원래 그렇죠. 주식은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돼요. 현대위아는 정배열입니다. 그죠? 네. 현대위아는 정배열인데 현대모비스는 정배열에서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수록 이 저항대에 상당히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아무리 코스피 종목이라도 저렇게 좀 말씀하신 역배열 종목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저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러다가 지금 고점에서 물릴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잘 파악할 수 있게 이게 웬만큼 여기가 고가고 아니면 아직은 상승 추세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잡아주신다면 어떤 걸로 보시죠?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그게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종목군들밖에 매매를 안 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현대위아를 놓고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고점권역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박스권역을 넘어갈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오셨고 현대위아를 추천하셨습니다. 현대위아를 담으실 건가요? 현대모비스로 주장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오늘 네. 멘토님한테 잔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모비스를 한번 밀어붙여서 고집세네. 역배열 종목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몸소 깨달아 보겠습니다. 네.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보자. 현대모비스로 결정하셨습니다. 20% 비중 그대로 담으시고요. 편입 결정 현대위아가 아니라 현대모비스로 담으셨습니다. 네, 박종국 PD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올 새해도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재훈 멘토가 이제 1월 2일 날 새롭게 이제 오후 3, 4시에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출연하게 이야,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고 멘토님의 팬분들이시라면 3, 4시에 정말 어제 제가 예고 찍을 때 보니까 종목을 메이크업 해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깔끔한 상담 해드리니까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프로그램 담당 PD가 누구신가요? 네, 바로 접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빠르게 정리할게요. 까지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전략 확인해 볼게요. 네, 한국가스공사 1.4% 수익 중인데요. 그대로 들고 가보자 하셨고요. 실리콘웍스 그리고 메일유업, 대우인터내셔널까지 보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모비스 편입하겠습니다. 박정호의 드림하이, 지금까지 박정호 PD 그리고 정재훈 멘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정호의 드림하이 오늘 2013년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놀라운 수익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